사람들은 있는 법을 배우며 살아간다지만 어떤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되레 더 또렷해지곤 합니다. 무덤 앞에서 매일같이 속삭이는 그 이름, 차가운 흙을 덮으며 되뇌는 그리움.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이상 징후 하나가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야 할 무덤이 이상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처럼 혹은 감춰진 무언가가 들썩이는 신호처럼 그저 지나칠 수도 있었던 순간이 한 여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부를 찔렀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여든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묘지를 향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길을 오른 지 어느덧 3년째. 오늘도 왔네, 민서가. 순자는 무덤 앞에 앉아 작은 빗자루로 낙엽을 쓸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리도록 아팠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는 이장님이 또 걱정하시더라. 비 온다고 오늘은 쉬라고 하셨어. 웃기지? 순자가 무덤 주변의 잡초를 뽑았을 때 무덤 왼쪽이 약간 움푹 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제는 멀쩡했는데 여기가 왜 이러지? 몇 번이고 흙을 덮고 다졌지만 자꾸만 푹 꺼져 내렸습니다. 가슴속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햇살이 산등성이를 넘어올 무렵 마을 이장 병국이 등산복 차림으로 올라왔습니다. 순자 씨, 또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병국은 무덤 앞에 놓인 순자의 도시락 싸개를 보며 가슴이 저몄습니다. 매일같이 정성스레 아들 밥을 차려오는 노모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순자는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누군가의 동정이 싫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혹시나 해서 올라와 봤어요. 순자 씨 혼자 매일 이렇게? 병국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내 아들인데 내가 돌봐야지. 누가 대신하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병국은 무덤 왼쪽에 움푹 패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무덤이 꺼졌네요? 나도 모르겠어요. 요즘 자꾸 이래요. 흙을 채워도 또 꺼지고. 순자의 말에 병국의 눈썹이 찡그려졌습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는데요. 토끼나 두더지가 굴을 팠을 수도 있고. 병국의 말에 순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무덤을 건드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순자는 빠짐없이 산을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파라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아들의 무덤을 지키는 것만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프다고 칭얼대던 민석의 이마에 손을 얹고 체온을 재던 순간들, 첫 월급을 받아와 어색하게 내밀던 봉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민서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구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국이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민석이 무덤 좀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마을 청년들 몇 데리고 가서 정비해 드릴게요.
병국의 진지한 표정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꾸 꺼지는 게 이상하잖아요. 한번 제대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덤을 파헤친다는 생각에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순자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덤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뿌연 안개가 산을 감싼 새벽. 병국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청년 둘과 함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멀찍이 떨어져 발걸음을 주저했습니다. 아들의 안식처를 파헤친다는 생각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듯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국은 무덤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봐요. 어제보다 더 꺼졌잖아요. 병국이 가리킨 곳을 보니 무덤 왼쪽이 마치 누군가 발로 밟은 것처럼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민석이가 편히 쉬지 못하는 걸까요?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병국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잘 살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국은 청년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삽이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철컥, 철컥. 흙이 파헤쳐지는 소리가 순자의 귀를 찔렀습니다. 잠깐! 갑자기 청년 하나가 외쳤습니다. 삽이 뭔가에 부딪혔습니다. 쇳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병국이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녹슨 금속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를 본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민석이 관이 아니에요. 순자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병국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사람이 들어있을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병국의 말에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국이 상자의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의료 기록과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민석이 글씨. 순자는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병국은 의료 기록을 살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김민석 뇌종양. 병국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가 봉투를 열자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민석의 깔끔한 글씨체였습니다. 어머니,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일 거예요. 순자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6개월 전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성공률이 낮다고 했어요. 어머니께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글자들이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재검사를 받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혹시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만약 제가 살 수 있다면 어머니를 다시 찾아뵙고 싶었어요. 순자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병국은 의료 기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순자 씨, 이 기록에 따르면 민석 씨는 재검사를 받기로 한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날짜는 그가 사망했다고 알려진 바로 그날이에요. 순자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민석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국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장례를 치른 강주혁 씨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마음속엔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석아, 내가 정말 살아있니?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무덤 주변의 바람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국은 상자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릿해진 시선으로 민석의 미소를 바라봤습니다. 가야 해요. 강주혁을 찾아야 해요. 순자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깃들었습니다. 3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녀의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병국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의 숨결이 종이를 타고 그녀에게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저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찾으러 갈게 기다려요. 그녀의 마음속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로를 따라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이미 강주혁을 만날 순간에 가 있었습니다. 병국이 옆자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강주혁은 장례식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3년 전 민석 씨 장례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병국의 대답에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민석이 정말로 죽었다면 어떡하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앞에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장례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강주혁 씨를 찾습니다. 병국이 안내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강주혁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순자와 병국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주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순자는 강주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 김민석의 장례를 담당하셨죠? 순자의 질문에 강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내 3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병국이 무덤에서 발견한 상자와 편지를 꺼냈습니다. 강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강주혁의 말이 끊겼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은 어디 있나요? 살아있나요? 제발 말해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강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민석 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찾아갔던 무덤. 그곳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있어요?
순자의 입에서 간신히 말이 나왔습니다. 강주역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태는 안정적이에요. 병국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강주역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재검사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 재활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완전히 회복될지는 불확실했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강주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었다고 속이기로 한 거군요. 병국이 말을 끊었습니다. 강주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의 사정을 듣고 나니 순자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죽음까지 선택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장례를 치렀나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빈관에 민석 씨의 옷과 소지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편지와 의료 기록을 금속 상자에 넣어 함께 묻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때를 대비해서. 강주역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의 시간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주역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민석 씨가 계신 요양원 주소입니다. 어제 연락했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만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주소였습니다. 그가 살아 숨쉬는 곳.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차올랐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병국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충격이 크실 텐데.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순자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년 동안의 어둠이 한순간에 거치는 것 같았습니다. 강주역은 어깨가 처진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3년간 숨겨온 비밀의 무게가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석 씨의 뜻을 존중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민석이를 만나는 거예요. 순자는 일어섰습니다. 몸은 여든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녀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흩뿌려졌습니다. 순자는 유리에 이마를 기대고 흐릿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요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기쁜지, 화가 나는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순자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비가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살아있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민석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날, 12살 생일에 손수 만든 카드를 건넸던 순간 대학 입학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모든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국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석 씨는 어머니를 생각했던 거예요. 비록 방법이 잘못됐을지라도 그 마음만은. 순자는 손수건을 꾹 쥐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날카롭게 쑤셨습니다. 내가 무슨 짐이라고, 자식이 부모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한 게 더 아프네요.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흐린 하늘과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3년 전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 아들의 관을 바라보며 흘렸던 뜨거운 눈물,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화가 나요? 병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만나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정차했습니다. 병국이 음료수를 사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요양원에 전화해봤어요. 민석 씨가 기다리고 있대요. 병국의 말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석이가 날 알아볼까요? 3년이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걱정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병국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못 알아보겠어요? 걱정 마세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민석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환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병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민석 씨가 일부러 숨긴 거잖아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복잡한 도로. 아들이 3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내렸습니다. 병국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요양원 주소를 보여주며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30분 정도요. 운전기사의 대답에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분 후면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기쁨, 두려움, 설렘,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빠져나가 조용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가 울창한 언덕 위에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국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곧 만나실 수 있어요. 진정하세요. 택시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하얀 건물이 그녀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이곳에 아들이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민석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민성님은 3층 307호에 계세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아침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민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니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307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순자는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병국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김민석 씨의 어머니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민석이 상태가 어떤가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으로 재활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걷는 것도 가능하고 일상생활도 거의 혼자 하십니다. 다만 가끔 기억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아들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순간 3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가 그녀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분명 민석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마르고 창백해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병국이 재빨리 순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정말 내가 맞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약간 불안정한 걸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순자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석이 순자 앞에 섰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3년의 시간이 그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석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민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안아보지 못한 아들. 그 품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병국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모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후 순자와 민석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했어요. 엄마에게 짐만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재검사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재활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민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언제 널 짐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내 아들인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늘 혼자 고생하시는 것이 가슴 아팠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제가 또 엄마의 짐이 되는 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민석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을 했구나. 내가 살아만 있다면 내가 무슨 고생을 못하겠니?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매일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무덤에 찾아오신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장례식을 치른 후에는 민석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3년 동안 무덤을 찾아갔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상태는 괜찮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유증으로 힘들었어요. 걷는 것도 쉽지 않았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간단한 일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민석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몇 가지 치료가 더 필요해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민석의 눈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 방은 그대로 있단다. 그 말에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모든 분노와 서운함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감사함 뿐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그는 순자에게 민석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언제 퇴원할 수 있을까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검사와 약 처방이 있어서요. 순자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3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옆에 있을게. 순자의 말에 민석이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여기서요? 불편하실 텐데.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옆이라면 어디든 편해. 이제 한시도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함께. 순자의 말에 민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순자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선 민석은 짐 가방을 꾹 쥐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준비됐니? 순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요양원에 머물며 민석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건강해진 아들의 모습에 순자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갈 준비 됐어요. 민석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민석은 어린 시절의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요양원 의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기 검진 잊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오셔야 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자가 의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년 동안 그가 숨어 지냈던 도시였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삶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놀라겠죠?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장님이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떨리게 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고향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푸른 들판과 산, 민석의 마음은 고향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했죠? 갑자기 민석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차가 고향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병국과 마을 주민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니. 순자의 말에 민석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천천히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병국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민석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병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민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구나.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모두들 민석이를 다시 맞아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하게 웃으며 민석을 반겼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석은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꿈에서도 보았던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달라진 건 자신일 것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석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내 방은 그대로란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떠났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와 민석은 함께 산으로 올랐습니다. 빈 무덤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덤을 보는 느낌이란. 이걸 어떻게 할까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원을 만들자. 죽음이 아닌 생명의 공간으로 바꾸는 거야.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내 미소가 번졌습니다. 완벽한 생각이었습니다. 병국과 마을 청년들이 도와주었습니다. 비석은 조심스럽게 치우고 그 자리에 흙을 새로 채웠습니다. 민석은 직접 삽을 들고 작업했습니다. 아직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금방 지쳤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새 출발을 위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꽃을 심을까요? 순자가 묻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양한 꽃 모종이 준비되었습니다.
민석은 무덤이었던 자리에 하나씩 심었습니다. 각각의 꽃은 그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희망, 용기, 사랑, 그리고 용서. 죽음에서 삶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정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생명이 피어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무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석은 마음속 무거운 짐이 완전히 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민석에게 제안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볼까? 내일 아침 일출을 보자. 민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의 체력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출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밤새 산에 올라 작은 텐트를 쳤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모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과 순자는 산등성이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천천히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민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순자는 아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시간이 결국 당신을 다시 찾게 해주었네. 순자의 말에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빈 무덤에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